안녕하십니까. 아침에 네, 반갑습니다. 경상남도 교육인재과 이성규 사무관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지역 혁신 유심 대학 지원 체계 대학별 사업 제안서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정수 교육인재 과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으시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대가장 하셨습니다. 오랜만에 다들 이렇게 뵙게 아니, 저 됐습니다. 누구 복용이요. 네. 특히 지금 이번 경상국립대 총장님들 임명되시면서 교무처장님을 비롯해서 교육처장님 다들 이만 바뀌셨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축하드리고 앞으로 또 제가 어제 총장님 뵈러 안 갔었는데 다른 분들은 아이고 바빠 시간이 안 맞아서 빼고 왔습니다. 다음에 한번 시간을 내서 만나 뵈서 말씀 나눴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자리는 이제 그동안 저희들이 교육 지난 작년에 이어서 우리 라이즈 체계에 대한 기본계획 수립을 하면서 그동안 대학교하고 계속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경험을 가지고 도의 라이즈 방향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드리고 공감대를 계속 내려왔습니다만 근래에는 이제 저희들이 이제 계속 이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방향을 잡고 교육부와 계속 이제 자료를 이제 공유를 해주고 하면서 이제 그 추안을 좀 잡았고 내년에 우리 저희들이 그 라이즈 시급 라이즈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저희들이 각 대학별로 계획안을 받아서 검토를 하고 대학별로 특성화 분양하고 그리고 또 대학에서 하려고 하는 분야도 받아가서 저희 검토를 했는데 그 부분이 아마 그때 제출된 부분하고 지금하고 약간 좀 다르게 바뀌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거는 내년에 본 사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서 준비하고 있는 그 라이즈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좀 제안을 받는 차원에서 저희들이 한번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이게 완전한 100% 우리 계획은 아닙니다. 축소되는 대로 서식을 저희도 좀 정했습니다. 그래서 그에 따라서 이제 대학에서 자체적으로 기준 금액을 정해놓은 게 있거든요. 기준 금액을 저는 성무관님께서 설명할 건데 기준 금액에 따라서 대학에서 특화 분야, 중장기 계획과 관련되어 있는 분야하고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저희들이 라이즈를 하려고 하는 프로젝트별로 저희들이 각 대학에서 어떤 걸 하려고 하는지 그걸 받아보고서 타당성이 있는지 그리고 또 조율 좀 할 건 조율하고 이렇게 하려고 저희들이 이번 좀 회의를 하면서 설명 드리고 또 설명 드리면서 그 대학의 관계자분들의 의견을 좀 듣고 수렴해서 정리하려고 이렇게 그래서 처음 오신 분들을 위해서 제가 말씀을 나눠드리면 이제 도에서는 교육부의 이제 기본 방향에 따라서 라이즈 계획을 수립을 하고 그 핵심 계획의 기본 방향은 그렇습니다. 도의사에서도 이제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가장 중요한 것은 지역 정주인재 양성이고 대학이 앞으로 평균 감소에 따른 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그에 위한 대학의 혁신 그리고 학생의 중심의 지원 취업 창업과 연계 이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그동안 잘 배우고 계시지만 지금 내년의 사업 라이즈를 우리 추진하기 위해서 보다 좀 더 촘촘한 수립되고 그에 따라서 저희들이 진행하면서 성과가 좋은 거는 살리고 좀 안 되는 부분은 좀 이렇게 줄여서
계속 제 모델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성과 모델을 좀 강화시켜 나가는 체계구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올해 신규 시범 사업을 진행했거든요. 시범 사업을 했는데 시범 사업에서 이제 선정돼서 하시는 대학도 있는데 그 시범 사업을 통해서 우수한 모델을 저희들이 활용을 해서 이에 반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범 사업을 하고 계시는 대학에서는 최대한 그 사업이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전조를 주시고 그에 대한 문제점이나 애로사항 이런 것들이 발생하면 저희들 동의를 주셔가지고 더 나은 계획이 실현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있습니다. 포함해서도 궁금하신 게 정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저희들 그 공문에 붙은 부침 1부터 해서 자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대학별 사업 제안서 제출 계획에 대해서 잠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배경 및 필요성은 대학별 라이즈 사업 제안서를 통해 대학 핵심 및 특성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서 사전 컨설팅을 통해서 25년도 라이즈 본사업 공모에 활용할 예정입니다. 추진 개요는 방금 말씀드렸던 사업 공모 대비 대학별 라이즈 추진 과세에 대한 분석이 있고, 기간은 2024년 6월 18일부터 14년 7월 19일까지 제출 기한으로 잡고 있습니다. 대상은 도내 대학이고 지금 장신대학도 참여를 했기 때문에 도내 대학 일반대 9개, 전문대 10개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대학별 라이즈 사업 비전 및 프로젝트별 추진 과제 제안서를 저희들이 제출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대학 라이즈 사업 비전과 목표 그리고 모델 프로젝트에 대한 추진 계획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 절차는 제안서 작성을 받고 난 뒤 10월 19일까지 1차 컨설팅을 거치고 그리고 컨설팅 결과를 8월 중이나 8월 말까지 통보를 한 뒤에 2차 제안서 작성 요청을 드리고 제안서를 일단 잠정적으로는 9월 말로 초안을 확정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후 연말까지 최대한 보완을 한 뒤에 내년에는 사업 제안서를 그대로 제출하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획대로 말씀드렸듯이 제안 요청서 제출, 1차 컨설팅, 제안 요청 2차 작성, 신청서 확정 이런 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부침 2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경남 라이즈 대학별 사업 제안서 작성 방향입니다. 도가 생각하는 대학 변화 방향입니다. 저희 변화 목표는 지역 산업에 기여하며 상생 발전하는 대학입니다. 기본 방향은 지역과 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고 교육과정은 산업 수요에 대한 교육과정 개편입니다. 그리고 교육 성과는 교육과정 참여 학생 취업률과 정주율이 우선됩니다. 그리고 연구개발도 기업 수요 공동연구 및 시험 연계가 되고 그리고 거버넌스는 지역 산업의 실질 거버넌스를 운영하는 것이며 통합 지원은 대학 통합 인력 양성을 저희들이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교육 개편은 그간 회의에서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업 수요 대학 교육 개편으로 지역 강소 대학을 육성하고자 합니다. 기업 수요 맞춤형 교육과 기업 연계 실무 교육, 기업 현장 교육을 통해서 기업 수요 강소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대학 특화는 대학별 특성화에 맞게 조직 학과를 개편하고 경쟁 능력이 있는 대학을 육성해서 인재가 모이는 강소 대학으로 육성하고자 합니다. 프로그램 기본 방향은 저희들이 지역 정주 인재 양성입니다. 그리고 산업 경쟁력 강화와 동시에 지역 사회 발전입니다. 성과 목표는 대학 구조 개혁, 산업 인력 확보, R&D 연계 기업 매출액, 취업률, 지역 정주율 등 성과 중심 프로그램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라이즈 내 대학 기능과 역할은 참 목표를 활용해 주시고 전문대학은 실무 혁신형 인재, 일반 대학은 융합형 인재, 일반 대학은 대학원은 고급 혁신 인재, 그리고 전문 특수대학원은 개방형 혁신 인재입니다. 그리고 계약학과, 협동과정, 공학전문대학원 등 인력과 보유시설을 활용해서 같이 성장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고자 하는 방향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경남 라이즈 기본 프로그램 세부 작성 방향입니다.
라이즈 핵심 가족 5대 프로젝트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번 사업은 경남형 글로벌 대학 육성입니다. 자율적 혁신 추진 대학을 집중 지원하고자 합니다. 경남형 글로벌 대학 육성은 도내 1개 대학 선정 예정이고 저희들이 혁신한 기준 미적합 판단 시에는 미선정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글로벌 30대학 선정대학이 경상국립대학은 작성이 제외되고 2024년 지금 선정 예비대학인 창원대, 도립대 포함하고 인제대, 경남대, 연안공과대학은 작성 제외하되 교육부 최종 발표 이후에 미선정 대학은 추가 작성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대학 자율혁신 인센티브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도내 전 대학 작성이 원칙이고요. 그리고 경상국립대는 작성이 제외됩니다. 24년 선정 예비 대학인 아까 말씀드린 창원대, 인제대, 경남대, 연합공법대학은 작성 제외되고 교육부 발표 이후에 미선정 대학은 추가 작성 제출 가능합니다. 라이즈 참여 우수 교직원 이상 인센티브는 필수 반영하고 기타 핵심 방안을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2번은 산업특화입니다. 저희들이 지역전략산업연계 강소대학 육성 부분입니다. 도전략산업대학 인력 양성 체계 구축입니다. 공통은 대학 간, 학과 간 공유대학 기반 교육과정 운영을 하시는 것도 공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산업체 수요 분석 등을 통해로 대학 간 자원을 공동 활용하는 공동교육, 공동학위 등 공유대학 체제 구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번 경남 10+알파 전략산업 특화대학 육성입니다. 여기는 계속 말씀드렸듯이 원전산업부터 저희들 지역산업 1부터 10까지 전략산업에 대한 인재 육성이 추가됩니다. 여기에 대한 전략 인재 육성으로 수요기업 연계 및 취업률 성과 필수 반영되는 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에 대한 현장 실무를 위한 산업 중점 교수 필수 활용, 대학 전 과정의 산업 실무 교육 과정을 필수 채택하셔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기존 대학 교육 과정의 산업체 수요 교육 과정, 저희 회의에서 참여하셨던 분들은 다 알겠지만 기업의 특혜 교육이라든지 실무 영어 교육 과정, 고축 가공, 시스라든지 캐픽, 3차원 측정 장비 교육 도면에서 해서 항공의 엔진 구조 및 이해, 기업 택시션 멘토 교육 등 기업체에서 그간 계속 나왔던 말이고 AEC에서도 나왔던 그런 부분을 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전략산업 인재 양성 참여 학생에 대한 장학금 지급, 그리고 지자체 특화산업 관련 초중고 연계사업, 기술 경진 대회까지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글로벌 30 선정대학은 동사업 내용과 라이즈 사업 미중복 시 참여 가능하며 기능 유사나 중복은 배제됨을 보여드립니다. 대학별 필수 과제 최대 5개까지 선택 가능하며 컨설팅을 통해서 타 대학과의 중복성 및 산업별 특성과 적절성을 검토하여 사업을 조정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산학연계 중점대학 육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전략산업 외에 대학 학과의 기업 수요 필수 연계형 교육을 실시하는 것입니다. 혈액형 대학학과 운영, 취업 연계형 교육과정 반영, 그리고 전략산업계 외 학과의 기업 수요 융합과정 부분 캡스톤 디자인 등 문제 해결형 교육과정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예시로는 산업 현장 중심 실용 교육과정, 체험 연계 사전 직무 교육과정, 독일의 밑에 수단의 지역 감소 교육 맞춤 인재 양성 부분 등을 도가 궁극적으로 추진하는 목표이므로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연구 강화 글로벌 연구 특성화 대학 육성입니다. 글로벌 연구 특성화 대학 육성은 대학원 석박사 과정 인력 양성으로 산업체나 그리고 지역 수요에 맞게 적합한 산학 공동 연구, 기술 연구 개발 등을 추진하고 도출된 지식 기술과 기술 개발 과정에서 양성된 인재가 지역 산업계로 연계될 수 있는 서술한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제안서에는 연구과제 참여 학생의 지원 연계 가능성 및 지역 산업 파급 효과를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기업 맞춤형 교육과정 및 운영 실적, 그리고 기업 연계 공동연구 맞춤형 기술 지원 실적, 협약 산업체 취업률 중심의 성과가 나오도록 작성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수 연구 부분도 참여가 가능하나 순수 연구 부분은 지역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부분을 특화해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취업이 반드시 좀 연계될 수 있도록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연구특과 워케이션 클러스터 조성입니다. 유래한 남해안 자연경관을 가진 대학 캠퍼스를 활용해서 각종 연구기관, 기업 근무자의 워케이션을 통해서 연구 수행 인력 등을 주중에는 연구, 주말에는 휴양을 즐길 수 있는 환경 구축을 통해 점진적 정주를 유도하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기반 시설비를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평생교육 선도 정주 강화입니다. 일반 사업은 평생교육 거점 대학 육성입니다. 여기에는 대학 및 대학 지자체 컨소시엄을 통해서 경남의 평생교육 공동교육과정 체계를 운영하고 대학 간 성인학습자 대상 공동교육 과목 등을 개발 공유하고 성인학습자 대상 강의 개발에 이루어지는 다양성을 제공합니다. 컨소시엄별 역할과 기능이 명확해야 될 것이며 경남에서 실행되는 모든 직업교육 과정과 체계를 동일한 기준 체계에서 인정할 수 있는 경남형 직업평등교육 체계를 기반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여기에는 조금 성인 기업 재직자라든지 성인 취업 부분에 좀 고급적인 리빌딩이라든지 리스킬링이라든지 업스킬링 특화형 평생교육 과정을 좀 운영하는 것을 컨텐츠로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학의 특성화에 맞게 앞에 있는 이번 사업에 맞게 그게 맞는 직업교육 과정을 오프라인으로도 운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여기는 대학생 위주가 아니라 성인 학습자 위주로 운영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기계융합, ICT, 자동차 기계, 조선설계, 품질관리 기계 등 과정은 운영해서 산업체에 평생교육 부분을 공급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학위, 기학위, 학점과정 연계 구조를 마련해서 자격증 이수증 등 마이크로 디그리 발급 확대와 중학 학위 취득까지 가능하도록 진행되는 것입니다. 여기는 중심대학과 그리고 콘텐츠를 마련하는 대학이 참여해서 공동으로 사업을 할 수가 있고 콘텐츠 부분에 집중하실 대학도 있고 그리고 안에 있는 체계 부분에 집중할 대학도 있습니다. 그 체계 부분에 들어가면 그 콘텐츠에 있는 개발하는 대학이 자기 특성화에 맞게 그 콘텐츠를 넣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는 고등직업교육 거점 대학입니다. 이거는 하이브 사업이 기본입니다. 그래서 전문대학 중점 사업으로 성인 학습자의 기술 기능 인력 대처 연계 과정을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초 지자체를 연계를 통해서 기능 인력 양성 같이 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에 지금 저희들이 하이브 사업을 좀 보고 있는데 취업 실적이 좀 부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올해 좀 만회를 좀 해주시고 부진한 사업의 경우는 감안해서 작년 사업, 올해 사업 보고 좀 감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 학과라든지 그 성인 교육 수요, 구직 수요 등을 반영해서 교육 과정을 운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기는 전문 대행이기 때문에 기능 중심 그리고 기능 중심으로 저희들이 인력 공급하는 방향의 교육 과정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3번은 외국인 유학생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여기는 저희들이 2024년 3월부터 공고해서 시작한 라이즈 시범 사업과 동일합니다. 일반 사업은 종합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이고 그에 대해서 외국인 유학생을 위해 거점센터라든지 번역별 한국어센터, 취업센터를 운영해서 종합적인 학업, 취업, 정주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광역 사업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산업인력 공급형 외국인 유학생 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지금 기업들이라든지 상공회의소에서 관심이 엄청 많습니다. 얼마 전에 지금 상공회의소에서도 지금 특화비자를 건의하겠다고 저희들하고 직접적인 회의를 했고 지속 확대할 나갈 예정입니다. 지사님께서도 단순하게 외국인 유학생을 유치하는 것보다 저희들이 산업인력 공급형 외국인 유학생을 지원하는 부분에 강점을 두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좀 많은 집중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외국인 유학생의 지역 내 취업 수요를 반영해서 관련 기업체 현장 시스템을 통해서 취업 정주가 연계되는 프로그램입니다. 지역 특화형 F2 비자와 그리고 숙련 기능 인력 비자, E7 비자만 지금 현재 열려 있습니다. 좀 있으면 더 확대될 예정이지만 일단 이곳 중심으로 교육 과정 부분을 어떻게
이렇게 해서 조선 항공에 지금 열려 있고, 그리고 금연등 뿌리산업 기업의 협약을 바탕해서 인력을, 외국인 유학생 인력을 공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유형은 복합형입니다. 종합지원체계도 가능하고 산업인력 공급 부분을 두 가지 합쳐서 종합적으로 대학에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앞서가 나가는 대학이 몇 군데 있습니다. 지금 뭐 시범사업을 통해서 저희들이 하지만 종합지원체계와 산업인력 공급을 복합적으로 운영하는 대학도 있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강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저희 도에서도 고급 인력 유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급 인력이 와서 어떤 부분을 정확하게 포인트로 집어내 줄지는 대학에서 한번 생각을 좀 해주셔야 될 것입니다. 일단 저희 도의 입장을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취창업 지원 문제 해결 부분입니다. 취업 역량 강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는 대학의 특화별 지역 정중 취업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설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강소기업 방문, 기업의 CEO 멘토링이라든지 혁신도시 이전기업 맞춤 교육, 그리고 청년의 지역 정주를 위한 취창업 성공 사례 공고 등 이런 부분을 좀 추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사업에 있는 지역 특화 산업 인력 양성의 경우에는 2-1 사업입니다. 2-1 사업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지역 프로그램까지 연결하도록 조치하고, 여기에는 그 외의 사업에 대해서 특화별 지역 정책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2-1 사업은 교육과 취업이 다 연계되는 사업이고, 그 외에 있는 2-2부터 기타 인문학, 그리고 문사철이라고 할 수 있는 문과대라든지 그 외에 있는 학과는 이 지역 프로그램을 조금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창업개혁 교육선도대학은 지역 특화 산업에 대한 창업을 우선하도록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지역 특화 산업 2번 사업과 연계하는 창업을 우선하는 거라고 중점해 주시면 되고, 그리고 창업 교육 및 아이디어 개발을 구체화하는 단계까지 운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창업 보유 및 재정 지원은 저희들 창조경제혁신센터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걸로 일단 한계를 잡고 있습니다. 기존의 창업 부분에도 대학들이 한 8개, 9개 대학이 참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라이즈형으로, 경남형으로 맞게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군 연계형 지역 문제 해결 사업입니다. 시군의 지역 문제 사전 수요 과제라든지 시군 연계형 과제만 저희들이 제출 가능하도록 한정을 지어놨습니다. 뒷장을 넘겨보시면 지역 문제 해결 과정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받았습니다. 3, 4월 달에 받고 5월 달에 확정 집행한 상태고, 창원시, 진주시, 통영시, 김해시, 밀양시, 양산시, 남해군, 산청군과 창군 해서 여기에 대해서 시군에서 제출한 사업과 사업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연락처까지 저희들이 드려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 문제 해결의 과정을 의미심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초학문도 사회 참여 리빙 랩이 있습니다. 기초학문 분야에 지역 봉사에 대한 지원 부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대, 사범대 같은 경우에는 교육 콘텐츠 개발로 소외계층 학생 지원이라든지, 보건대나 복지학과 위주로 소멸 위기 지역에 대한 의료 복지 지원 등에 대한 부분을 담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일반적인 기초 학문에 대한 기본적인 연계 과정도 담으시면 됩니다. 지금 경상대학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대학 안에 기초 학문 분야가 포함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계실지 모르겠는데, 만일에 여기에 라이즈에도 들어오신다면 부분과 한계가 구분 좀 명확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산 편성 시 참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편성 시 교육 대상자 1인당 한 1,000만 원 정도로 기준 편성을 해주시고요. 사업비 편성 항목은 기존 대학 재정 지원 사업의 사업비 편성 비율 및 라이즈 취지 고려해서 7개 항목에 대한 제한 비율을 설정했습니다. 인건비는 최대 10%고 자금은 무조건 10% 이상입니다. 10% 이상이고, 교육, 연구 환경 개선비라든지 실험 실습 장비, 비자 재운용 비는 최대 10%.
그리고 기업 지원 협력 활동비는 최소 10% 이상이고 그 밖에 사업 운영 경비나 간접비는 3% 최대로 잡아놨습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또 교육부에서 또 해당 지침이 나올 거고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 컨설팅을 통해서 그 금액 부분이 조금 더 조정이 돼야 된다면 충분히 연말까지 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계획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출을 받고 컨설팅과 2차 작성 그리고 사업 제안 확정해서 문교육위원회 보고 심의해서 내년에 2번 일을 하지 않도록 아까 협력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뒤에 보시면 부침의 사업의 편성 항목안은 인건비라든지 그 항목안에 대해서 간접 해결 부분 자세히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세 번째 그 작성 서식안을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작성 서식에 저희들이 그 대학교에서 저희들이 7월 19일까지 저희들이 제출을 할 작성 서식을 수신자는 경남도 교육인재과와 저희들이 인재평생교육원 나이센터장 외에도 동시 수신자를 지정하시고 그리고 그에 대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해 주셔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수정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면 일단 컨설팅 후에 나중에 2차 컨설팅에도 보완이 가능하니 일단은 기한은 7월 19일까지 못 받습니다. 제출을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사업 제안서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 제안서 부분은 잘 보시면 여기는 프로젝트별로 제안 건수가 첫 장에 나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직인을 이제 밑에 찍도록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제안 건수를 정확하게 적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음 페이지입니다. 근데 프로젝트 총발표 부분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총발표 부분에 여기에 제출하는 부분에 구조계획 등 담대한 혁신대학 선도대학 육성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선정 및 예비대학 외에는 다 제출하셔야지 나중에 인센티브로 자율혁신 인센티브가 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다 제출하셔야 될 것 같고 정 없으시다 하면 저희는 말리지 않지만 제출을 좀 하셔가지고 좀 인센티브가 그리고 지역전환 연계 특성화 대학 육성 프로젝트에는 1부터 10까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1부터 9까지는 그대로 보면은 다 알고 계시고 지역산업 부분에 농수산, 관광, 물류 등 육성인데 일단은 농수산, 관광, 물류, 컨텐츠까지는 저희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2-1호사 가시면 됩니다. 그래서 2-1은 그 산학친학적 프로그램에다가 필수적으로 관련 학과가 없더라도 반영해 주셔야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필수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기업 연계형이나 융합형 교육 과정입니다. 단순히 그 일개 과로 들어오는 거라든지 기업 연계가 없이 융합형이 없이 들어오면 이 부분은 차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좀 감안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기업 현장에 나가봐도 단순히 문사철 학생이라든지 경영학과 학생이 오면 다시 재교육이 필요하고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 교육이라든지 다시 또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융합교육 과정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IT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하다못해 거기에 있는 실무 프로그램 교육은 좀 담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는 결국은 특성화대학 부분은 연구 중심이기 때문에 4년제 대학원을 가진 대학이 주식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참여하실 대학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연구도 하면서 그게 있는 석박사 인력을 지역 교육에 같이 채우시기로 조절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번 연구 특가 로케이션 클러스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남해안을 낀 자연경관이 유리한 캠퍼스를 가지고 있는 대학이 중심이 돼야 되고, 기관이라는 기업과 연계가 돼서 연구 특화 로케이션을 할 수 있는 부분을 꾸미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평생교육체계 마련에는 1, 2, 3 부분이 있는데 1부분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학이 가장 잘하는 부분의 컨텐츠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전 대학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컨텐츠 마련이 우선되고, 그리고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는 온라인 오프라인 교육에 있어서 가장 잘하는 분야, 그리고 그 경남 10+ 아까 전략 산업에 대한 부분, 그리고 그 전략 산업 외에 기업 수요가 높은 고등교육 과정에 대한 컨텐츠를 작성하시고 전 대학이 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고등직업 교육 거점 대학 부분은 아까 그 성인 학습자라든지 산업인력 인력 양성 부분이라든지 여기에 전문대가 중심적으로 좀 나가시도록 4년제 대학은 여기까지 좀 참여하시는 걸 조금 양해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외국인 유학생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두 개로 나뉘고 세 개의 유형에서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에 대한 사업까지 개수라든지 제출 부분에 동그라미 치셔갖고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서식은 뒤에 목차부터 해서 서식은 저희들이 임의로 만든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그 사업 공동 운영 매뉴얼이라고 해서 한국연구재단에서 만든 서식입니다. 이 서식이 아마 조금 더 보완이 돼서 나중에 들어올지는 모르겠는데 이 서식에 큰 뼈대는 변하지 않을 겁니다. 목차 뒤에 넘겨보시면 그 5페이지 이내 작성 부분에 대해서 무리지 많으실 것 같습니다. 1부터 2, 3에 넘어가시면 4, 5, 그리고 5까지 해서 5페이지 이내 작성입니다.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추진 계획이라든지 이 부분은 지표명이라든지 이 부분은 발표에 작성하시고 난 뒤에 작성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3, 4, 5 프로젝트에 대해서는 프로젝트 2의 프로젝트 같은 경우에는 그 지역절 1 프로젝트가 지금 2-1의 글로벌 대학 육성 부분에 있어서 여기에는 그 아까 1-2에 대한 사업에 대해서 대학 개혁 부분 넣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글로벌 대학에 들어가실 대학도 한번 도전해보고 싶으신 대학도 2-1하고 2-2 같이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렇지 않다 그러면 2-2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3에 있는 지역전략산업 연계 특성화대학 육성 프로젝트는 필수 과제가 2에 1부터 10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 1부터 10까지에 가장 많이 참석되는 부분이 그 5가지니까 5가지에 대한 각 4페이지 내 작성입니다. 5가지 4페이지 작성이고, 그러면 최대 많이 되는 대학은 15페이지가 작성이 되고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2-2 프로젝트까지 해서 3페이지 이내 또는 거기에 대한 과제가 2개라면 2개에 6페이지 정도 쓰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애가 좀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글로벌 연구대학 특성화대학 육성 프로젝트는 4-1하고 4-2에 대한 각 4페이지입니다. 그리고 5에 대한 부분은 필수 과제에 있는 부분까지 해서 많이 들어오고 싶으면 선택 여부에 따라서 집중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이게 패키지형 공부입니다. 라이즈 사업이 패키지형 공부이기 때문에 대학의 특성화가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여기저기 백화점을 저희들이 원하는 건 아닙니다. 대학별로 특성화해서 강점 분야를 키워나가고 그리고 살아남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정 안 된다면 기업 수용으로라도 대학 교육 개편과 신명 교육 과정을 담아달라는 게 도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이상 각 자료 설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상관이 설명을 드렸는데 이 부분은 아마 궁금하신 부분은 아까 좀더 말씀을 나누고 또 세부적으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은 우리들 소통방을 통해서 질문하셔도 되고 질문을 들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제가 간단히 좀 다들 모이신 김에 제가 설명을 한번 간단히 드리고 싶은 게 저희들이 라이즈 계획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방향을 또해서 이제 계속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떻게 하면 대학이 또 라이즈 책을 통해서 이렇게 또 지역의 경쟁력 대학으로 인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계속 고민하고 대학이라든지 기업, 상공회의소부터 해서 지금 계속 지금 여러 루트로 지금 그 회의도 하고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현재 지금 글로컬 대학에 대한 그 추진하는 대학들도 있어서 그의 내용을 보면 혁신안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혁신안들을 저희들이 좀 수용을 할까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경남형 글로컬 대학도 저희들이 창안을 해냈던 게 교육부에서 지정이 안 됐지만 우리 경남형으로 교육부가 거의 유사하게 사업비를 투입할 수 있을 정도로 혁신적으로 지원해 볼까 생각을 하고 있는 부분이었고 예산 집행 부분은 이제 아마 앞으로 저희들이 대학이 좀 편리하게 집행할 수 있도록 하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그동안 대학의 예산 집행하면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던 부분들을 이렇게 공유해 주시고 그 부분은 기존에는 산학협력단을 통해서 아마 대학에서 집행하는 리더 사업단 그쪽으로 집행되는 그런 구조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그 라이즈 사업비를 학생 지원에 혁신적으로 보면 학생 수요 중심 이렇게 나오는데 학생 지원에 좀 포커스를 맞춰주면 좋겠습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학생들이 도내 대학에서 공부할 때 그 장학금을 한국 장학재단에서 받고 교내 장학금 받고 개인 부담들이 있습니다. 라이즈 사업을 통해서 공부하는 학생들에 대해서는 개인 부담이 거의 안 될 정도로 좀 지원 방향을 좀 잡아서 놓겠습니다. 저희가 보니까 연간 한 300만 원 정도 같은 사역자 보시고 그러면 이제 그런 학생들에 대해서는 연간 300만 원 정도로 편성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학교 사정에 따라서 있거든요. 그리고 실험 실습기자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지금 RIS 사업이나 이런 보면 사업을 하고 나서 그 사업에 대한 그 구매한 내용들이 거의 활용이 안 되고 있는 수준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문제되어 있는 부분들을 좀 생각을 했었고 그래서 이게 10% 이내로 정했던 부분인데 향후에 이 라이 사업할 때는 반드시 그 기존에 우리가 그동안 교육부에서 받았던 사업을 통해서 만든 구축되어 있는 실습, 기자재, 장비, 인프라를 활용하는 공도로 활용하는 방법에서 다른 기관도 활용을 해도 다른 데하고 구분을 해도 그래서 활용을 최대한 활용을 하고 나머지 꼭 필요한 부분만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교원 부분은 아까 우리 산학협력 교수에 대한 부분이 많이 나왔었는데 혹시나 글로벌 대학에도 보면 대학 같은 경우에는 제2의 경우는 50%까지 되겠다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기업하고 얘기를 계속 해보면 학교에서 배운 애들이 기업에 쓰지 못한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그 지금 기업이나 이런 좀 첨단 쪽으로 첨단 쪽으로 앞서 있는 기업들은 새로 교육을 많이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쪽의 전문가들, 그쪽의 분야에 퇴직한 전문가라든지 그런 쪽 교수들을 좀 적극적으로 활용하는데 거기에 돈을 좀 예산 좀 투입을 좀 하겠습니다. 그 3페이지 보면 이제 초중고 연계 사업이라고 표현이 있는데 이게 지금 간단해서 한번 보실 수 있는데 지금 지역에 있는 학생들이 주로 이제 대학의 수도권을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전체적으로 보면 일자리, 교육, 그다음에 뭐 주거, 그다음에 뭐 문화 콘텐츠 이런 쪽으로 있거든요. 근데 그 외에 또 그냥 막연하게 그냥 무조건 서울이 좋았어 이런 사람도 있고 그냥 대기업이 많았어
그래서 하지만 지금 현재 지역에서 성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각 그 지금 계시는 대학의 출신들 중에서 졸업하신 분들 중에서 성공한 창업가, 대기업에 가신 분들, 전문가 여러 가지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좀 발굴해서 대학의 홍보도 좀 활용하시고 그분들을 초중등의 교육 과정에 좀 담아서 그 대학에서 필요로 하는 교육 문제를 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게끔 자기 본 대학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기회를 학생들한테 제공하는 거죠. 초중등부터 그런 걸 좀 이렇게 반영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는 또 멘토링도 같이 포함시켜 주시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좀 분석해서 못했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 쪽에 보면은 정화 설명을 했지만 일반인들 입장은 이런 데 대한 교육도 이제 포함되는 부분이 있는데 포커스를 그 본교 출신 취업자들이 다시 재취업을 하려는 경우 그게 포커스를 좀 맞아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커리어를 계속 관리해주면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그에 대한 스토리를 다음에 다시 또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들이 이제 성과관리 체계인데 지금 이 당장은 지금 진행 못하고 있지만 라이즈 체계를 통해서 학생들이 아까 말했던 초중고 연계해서 대학에 들어오고 본교 대학에 들어오고 여기서 어떤 교육과정을 거치고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고 어떤 것을 취업을 해서 다시 이 사람들이 다시 그만두고 다시 평생교육 체계를 다시 재교육을 시켜서 다른 직업을 얻게 되고 그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는 구조를 모든 것을 관리할 수 있는 생각을 했습니다. 도에서는 그런 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그걸 대학에서 공동으로 같이 이렇게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러니까 한눈에 다 볼 수 있게끔 그런 시스템을 좀 구축하려고 생각하고 있으니까 대학에서도 지금 현재 뭐 LMS나 여러 가지 각 대학마다 하고 있는 시스템이 있는데 그거하고는 호환이 잘 안 될 것 같아요. 지금 RS에서도 지금 그걸 강화하려고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교육부의 방향을 그렇게 지금 잡고 있던데 그게 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어쨌든 그런 체계를 만들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도 대학에서 좀 중심을 두고 준비를 좀 하시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네. 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경상국립대 기획평가과정 오병학입니다. 제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금 7월 19일까지 사업 제안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이 프로젝트 과제별로 사업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 뭐 일정한 뭐 경쟁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하여튼 간에 이게 뭐 탈락하는 것이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은 일정한 수준 이상이 되면은 뭐 그 부분을 컨설팅이나 이런 걸 통해서 반영해 주는 것인지 뭐 개수 제한이라든지 이런 게 궁금하고요. 그리고 저희 대학 내에서 뭐 참여할 뭐 학과라든지 하여튼 간에 사업단을 구성해야 되는지 아니면은 여기도 사업 제안서를 낼 때 타대학과 컨소시엄을 필요한 것인지 그게 궁금합니다. 일단 지금 대학에서 자기들 특성화에 대한 아니 본인들의 특성화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내실 겁니다. 일단 저희들이 그걸 보고 전체적으로 봐서 어떤 특성화하는 방향의 중복이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너무 많으면 그 컨설팅을 통해서 조정을 해야지 낸다고 해서 저희들이 그래서 바로 뭐 이렇게 자르고 그러진 않습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린 일정 수준 이상은 돼야 되고요. 그게 컨설팅에서 만일에 그 수준이 안 된다고 그래서 이걸 제외시켜버리면 저희들도 방법이 없거든요. 그래서 퀄리티는 일정 부분 보장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그 전체 대학 그 제안서를 받아서 너무 많이 중복되거나 인력이 필요 없는 부분까지 돼 있으면 그 부분은 제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컨설팅을 통해서. 그렇지만 항공이라든지 뭐 조선이라든지 기계 부분이라든지 사람이 모자라는 부분은 저희들이 수요에 맞는 한 최대한 다 반영해 드리려고 생각 중이고 그리고 그 기능별로 항공 같은 경우에도 부품 생산이 있고 그리고 기체 수리도 있고 그리고 R&D 인력도 있고 이게 여러 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특색이 있다면 그것까지 제가
하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1번 질문 답변드리겠습니다. 뭐 타대학과 연계 여부는 컨소시엄 부분 같은 경우에는 어, 지금은 일단은 그 연계 가능성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여지를 내어놓으신 부분만 하시고요. 대학 독자적인 방향으로 지금 일단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대학 독자적인 방향으로 하시고 만일에 지금 컨소시엄 부분이 들어간다면 예산 부분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능 부분까지 지금 정리를 하셔야 되는데 시간적으로 그게 될는지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뭐 다른 대학과 뭐 어떤 부분이 기능적인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다 협의가 돼야 될 텐데 그게 지금 될는지 모르겠네요. 사전에 지금 협의가 된 부분이 몇 군데 있는 대학은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신의 대학에서 지금 집중할 수 있는 부분을 하고 저희들이 컨설팅을 통해서 연계하실 부분이라든지 그 대학에서 어떤 부분에 그 컨설팅 그 협의를 그 컨소시엄이 가능하다 그러면 그 부분 같이 연계시켜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좀 이렇게 그 여유가 되고 준비가 된 학교에서는 그 컨소시엄도 좀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고 저희들이 판단하겠지만 결국 라이즈 사업은 컨소시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같은 과라도 뭐 항공 쪽에 경쟁력가 강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또 일정 부분은 또 뭐 창원대나 인제대 이런 데서 경쟁에서 강한 부분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짰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네, 시간이 가능하면 하셔도 됩니다. 근데 예산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아마 힘드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네. 그 경상대학교 에너지공학과 박준입니다. 그 예산 관련해서 문의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요. 그 여기 보면 예산 편성 시 교육 대상자 1인당 1,000만 원이라고 돼 있는데 일단 요 문구상으로 이해하기로는 그러니까 학생이 아니라 그 예를 들면 뭐 지역민을 대상으로 해서 뭘 하겠다 그러면 뭐 100명을 대상으로 하겠다 그러면 그 100명을 기준으로 예산을 같이 포함해서 잡으면 되는 거죠. 저희들이 1,000만 원 잡은 거는 실제 대학생 대상으로 잡은 거고요. 그 대학생 위주로 일단 1,000만 원을 잡은 거고 그게 있는 교육 과정의 그 평생 교육 부분에 그렇게 돈이 들지는 않습니다. 저희들 그거는 다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부분에 그 1인당 1,000만 원으로 해서 들어오시는 거에 대해서는 뭐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기준은 일단 정해놓고 해야 되는 게 있어서 1인 1,000만 원으로 해놨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 경상국립대학교 조선해양과 이순섭입니다. 제가 좀 질문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지금 라이즈 사업 자체에 보면 지금 그 산업 분야가 지금 10개의 특화 분야가 들어가 있는데 각 대학별로 그러면은 제한이 이렇게 지금 두는 것처럼 돼 있는데 첫 번째 질문하고 싶은 거는 그 10개 산업 분야에 대해서 각 대학에서 다 그 제출하면 되는 건지 이 분야에 대해서 하나 여쭤보고 싶고 제가 생각할 때는 아까 조금 전에 질문 나왔던 있지만 그 대학과 연계 이런 부분이 저 라이즈 사업의 중점적 목표냐면은 그 10개 산업 분야에서 그 타 대학과 연계돼서 가장 그 잘하는 그 대학을 중심으로 그 뭐 예를 들면 이제 경상대학에 뭐 제가 조선과니까 조선과가 잘한다 하면은 지금 경남대, 창원대가 조선과가 있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은 뭐 세 개 대학에서 뭐 다 냈는데 뭐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경쟁력이 있는 뭐 예를 들면 지금 제가 질문을 하니까 뭐 이건 오해 없으시기 바라고 그쪽에서 예를 들면 경상대 중심으로 그럼 이 분야는 경남대, 창원대 이렇게 합쳐가지고 이 산업 분야는 그럼 육성시키겠다. 뭐 이런 식으로 컨설팅이 돼야 되지 않겠냐는 마음에서 모든 10개를 다 받아가지고 각각 대학별로 어떤 대학이 그 분야에 좀 우수한지 이런 것들을 컨설팅을 받아가지고 좀 재조정해가지고 전 10개 분야에 대해서 다 지원을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라이즈 사업에 그렇게 생각하는데 혹시 더해서도 그렇게 어떤 전략을 갖고 가고 있는 건지 제가 좀 알고 정확하게 싶어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그게 맞습니다. 지금 일단 5개를 받은 이유는 지금 다른 대학은 문제가 없습니다. 경상대, 창원대, 경남대, 인제대가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그 나머지 대학은 이렇게 다 할 만한 학과도 없고 예력 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은 그 4개 대학이라 해서 5개씩 이렇게 제한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단 10개를 다 받아가지고
그 받은 것 중에서 컨설팅을 하시면서 각각의 어떤 분야별로 있지 않습니까? 그거는 우수한 1차 컨설팅 후에 진행되는 예. 것이고, 1차 지금 말씀하신 그 5개 부분을 제안하는 이유는 목밀적으로 들어와서 나중에 대학이 발전한다는 건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경상대 같은 경우에는 글로컬 대학으로 우주, 항공, 방산 분야로 해서 대학을 육성하겠다고 해서 글로컬 30대학이 됐습니다. 그렇다면 그 부분이 중점이 돼서 다른 학과가 보조적으로 가는 거고, 글로컬 사업에서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특성화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져서 발전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가 내세운 게 10개 프로젝트, 10개 산업 분야입니다. 이 10개 산업 분야에 전부 다 한다고 그러면 특색하는 부분이 어디 있고, 나중에 대학에서 뭐 자체적으로 내부적으로는 그런 경쟁이 많고 힘들지는 모르겠지만 과연 옳은 방향인지 저희들은 의구심을 품고 있거든요. 일단 5개를 저희들이 일단 받는 이유는 받아서 특성하는 부분을 진짜 특성해서 가져와라. 그리고 모자라는 부분은 그 특성하는 부분에서 5개 대학을 가져왔는데도 모자라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저희들 1차 컨설팅 후에 나머지 그 산업 부분에 저희들이 아예 들어오지 않은 산업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활용을 열어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방법에 있어서 거기서 10개를 풀어두고 하자 이런 얘기시고, 저희는 5개 제안해놓고 나중에 풀겠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네, 네, 말씀하십시오. 네네네. 제가 경상대 기획처장을 맡고 있는 김봉주입니다. 뭐 사업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신데요. 지금 뭐 저희 대학 교수님들이 질문이 많은 것처럼 10개 분야에 대해서 관련한 요구들이 좀 있어서 저희들 이제 전체적으로 팀을 준비하는 이제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저도 이제 좀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 제가 거기서 추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혹시 이제 본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도 이런 형태의 이제 제안을 5개 분야 이렇게 제안을 두고 하실 건가에 대한 것도 저희들이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1, 2차 컨설팅을 통해서 아마 다 미리 정리가 되고, 정리가 된 상태에서 내년 본 사업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때 아마 특성 부분 다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성신대학교 기획처장입니다. 말씀드려도 됩니까? 예. 예. 좀 몇 가지 질문 드릴 게 조금 많은데 정리해서 한 2가지만 우선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에 글로컬 대학에 관한 이야기가 지금 나왔으니까 조금 연속성상에서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글로컬 대학에 관한 부분은 저도 지금 이 사업이 이렇게 들어온 부분은 굉장히 좋은 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을 하게 된 동기가 글로컬 대학을 우리 경상남도에서 지원을 해서 선정을 받는 학교가 3개 내지는 4개 정도가 이루어지면서 연합회가 하면 한 대학 5개 정도가 될 건데요. 거기에 지원을 해서 다 되는 경우도 있고 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인데, 저는 거기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돼서 1,000억을 받는다 그러면 충분하게 대학에 글로컬 대학을 지원할 수 있는 지원금을 받는 체제이기 때문에 저는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은 글로컬 대학에 지원했는 대학, 이 지역에 있는 대학들 중에서 지원했는 대학이 글로컬 대학에 선정이 되지 못했을 경우에 거기에 대한 대학들 중에서 사업 내용들이 좋은 시안 또는 경남도와 연계될 수 있는 시안이 있으면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마침 이런 내용이 들어있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는데요. 근데 지금 이제 얼핏 들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본 사업이 되는 대학만 제외하고 본 사업까지 올라가게 된 예비 대학들만 지원해 줄 것처럼 그렇게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글로컬 대학에 관한 부분들은 본 사업에 선정이 되어가지고 1,000억씩 받는 대학은 제외를 하고, 거기서 떨어졌는 대학들, 예비 대학까지 포함해서, 저희들이 지원했던 대학들 전반적인 대학 내에서
글로컬 대학으로 지원했던 내용 중에서 경남도하고 연계되어 있는 좋은 시안들이라 그러면은 지원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런 시안들에 대해서 저희들 대학은 그 내용 부분에 좀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생각이고요. 한 가지는 예산 부분입니다. 앞에서 이야기가 나왔지만 라이즈 사업이 지금 이제 전체 우리가 알고 있는 예산이 일단 편성되어 있는데요. 그거 외에도 지금 이제 한간에 100% 확정되는 것처럼 이야기들은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링크 사업이라든지, 이제 5개의 사업들이 이제 라이즈 사업에 복합해서 연계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일단 있었고, 또 그렇게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만은, 그 중에서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 3유형, 지금 이제 지원받고 있는 사립대학에서 지원받고 있는 3유형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그 비용까지도 라이즈로 들어가게 되는지를 일단 좀 한번 말씀을 해주시고, 들어가게 된다 그러면 지금 이제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이 3유형에 관한, 이거는 경남도에서 결정할 부분은 아니고, 그 위에서 상위 쪽에서 한번 생각을 해야 되는 부분이긴 하겠지만,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 3유형에 해당되는 비용이 라이즈 사업으로 복합돼가지고 전부 다 그쪽 편으로 이관이 된다든지, 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국립대학에서는 그러면 국립대학 지원금에 관한 부분들이 라이즈 사업으로 들어가는 것인지, 그리고 그렇게 된다면 총 규모가 어느 정도 되는 것인지, 이거를 전체적인 산을 좀 한번 들다보고 그 사업에 대한 시안에 참가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이제 질문했는 내용들 중에서 이순규 사무관님께서 말씀 주셨듯이 전체적인 이미지나 지금 이 사업에 관한 추진 전략에 관한 부분들은 참 좋은 시안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제 각 대학의 특성화할 수 있는 부분을 지원을 해서 나가는 부분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우선에 컨소시엄은 안 하고 각 대학이 먼저 한번 내보는 행태를 갖추겠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주셨는데,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중복되는 학교들이 이제 지원을 해가지고 내용이 비슷한 것들이 있으면 묶어서 경남도에서 그런 이제 역할이 돼가지고 컨소시엄을 만들어 준다든지 그런 역할도 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제가 지금 길게 말씀드릴 수가 없어서 세 가지, 우선에 글로컬에 대한 부분하고 라이즈 사업의 예산 부분, 지역대학 활성화 사업 3유형이 복합되는지 안 되는지, 국립대학의 예산도 그렇게 포함이 되는지, 그리고 지금 그렇게 본다면 지금의 5개의 프로젝트가 있는데 그 5개의 프로젝트 안에 11개 지금 이제 그 지표들이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사실상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특성화 유형으로 봤을 때 한 개만 차고 들어가면은 아주 좋겠지만, 지금 이 사업의 규모나 예산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각 대학에서는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비 전체를 반환하고 지금 이 사업에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이 사업 중에서 우리 학교를 특성화할 수 있는 한 개의 꼭지만 달고 들어가면은 그 비용 전체를 받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 5개의 프로젝트에 전부 참가를 해서 11개 프로젝트에 좋은 프로그램을 참가시킬 수 있도록 가야지만이 그나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으로 받았던 정도의 수준의 비용을 받아서 학교에서 사업을 할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글로벌 대학 육성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경남도에서 생각하는 대학 개혁의 방향이라든지 지역 산업 부분에 특성화하는 대학이 글로벌 대학으로 들어와서 경남형으로 선정되는 부분일 예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말씀드렸듯이 아까 경남의 글로벌 대학 육성은 대학이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특히 1-2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전체 대학에 다 열려 있는 부분이고, 1-1에 있는 경남 글로벌 대학 부분 도내 1개 대학 선정 예정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은 진짜 글로벌 대학에 준하는 저희 중앙정부에서 하는 글로벌 대학에 준하는 그런 대학이 들어온 걸 저희가 보고요. 이번은
그 자율학습 인센티브 지원 부분은 이게 그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에 있는 부분의 그 인센티브 사업, 그 부분에 모티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율혁신을 하는 대학에 지금 추가적인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거고, 이게 지금 지방대학 활성화 사업이 지금 내년에 라이즈에 지금 편입됩니다. 국립대 활성화 사업은, 국립대 그 사업은 제외되지만, 지방대 활성화 사업은 여기 그 포함되기 때문에 이 부분 좀 하셔갖고, 대학에서는 1-2에 대한 사업은 놓치지 마시고 들어오셔야 돼요. 글로벌 대학이 선정되지 않는 이상. 글로벌 대학 선정 대학은 1 사업하고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나머지 대학 같은 경우에는 1-2는 필수적으로 여기에 그 혁신 방안을 내셔갖고 인센티브를 받아가셔야 되거든요. 그리고 진짜 글로벌 그 중앙정부에 준하는 글로벌 대학 구성 부분을 정말 그 전국적으로 내세울 수 있을 만한 그런 수준의 글로벌 대학에 준하는 부분이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그건 좀 심사숙고하셔갖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거제대학, 네, 답변 끝나셨습니까, 사무관님? 네, 거제대학교 기획처장 이수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이제 작성과 관련되어서 조금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정확하게 다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잘 모르겠지만 조금 이게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 서식에 보면 필수 과제별로 3페이지 이내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제가 이렇게 총괄표에서 단위 과제가 아니라 필수 과제별로 그 3페이지씩 작성을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단위 과제를 22개에 대한 단위 과제에 대한 부분이 들어가야 되는 건지 조금 헷갈리거든요. 네. 총괄표에 보시면 네. 프로젝트 총괄표 있지 않습니까? 총괄표. 예, 네네. 이거 그 기준으로 작성하시면 됩니다. 그럼 만일에 자, 한번 총괄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좀 보시면 이게 지금 단위 과제가 1-1이 있고 1-2가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여기에 1-1에 대한 것도 하나가 되고요. 그리고 이거 구분해서 두 개로 이렇게 그 하시면 됩니다. 나누시면 됩니다. 표에. 그리고 1-1하고 1-2에 대한 것도 3장. 네. 뒤에 보시면 그 2-1에 대한 게 1부터 10까지 돼 있고, 그 10에 대한 각 3장. 그리고 2-2에 대한 부분은 이게 2-2 부분이 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위로. 2-1 부분이 대학의 산학진학적 프로그램의 뭐 계약학과라든지 아니면 저희들 그 문제해결형 교육 프로그램 과정이 좀 다 녹아들어 있는데 특징적인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대학의 역할이 좀 달려 있긴 한데요. 이걸 구분해갖고 2가지 과제로 내주셔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뭐 경남대 같은 경우에는 일머리 산학학교 시스템을 그대로 녹여주셔도 되고, 그 다음에 그게 또 나눠서 기업 계약학과 운영, 그러니까 10대 전략 산업 외에 있는 계약학과 운영이 이렇게 2개로 나눠주셔도 됩니다. 그러면 2-2에도 3장이면 6장이 좀 가능하겠죠. 그런 식으로 이제 하고, 그 다음에 3-1, 3-2도 3장, 그리고 4-1, 4-2, 4-3 이것도 3장 부분에 돼 있는데, 여기에 보면 그 전문대형 같은 경우에 그 2개로 나눠놨는데 이거는 1개로 하시면 됩니다. 1개만. 네, 1개로. 성인학습자 유형평생교육이라고 고등지구 교육 거점 대한 육성 자체가 하이브 사업 모티브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이브 사업 유형대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유학생 유치 부분도 아까 유형 부분에 시스템형이 있고, 그리고 지역 정주형 인력 공급형이 있고, 그리고 복합형이 있는데 여기 선택하셔갖고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셔갖고 하시면 됩니다. 이게 취업 프로그램 부분 같은 경우에도 취업 역량 강업, 취업하고 창업하고 이게 2개가 나뉩니다. 네네. 지분 연계형 지원 문제 해결 사업도 나뉘고, 그리고 기초 학문 등 사회자 웰빙의 분야도 여기는 표가 정확하게 나뉘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네 가지 부분에 하나하나 선택하셔서 상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또 하나 질문이 있는데요. 5번의 지역 문제 해결, 시군 연계형 지역 문제 해결 사업에서 이제 그 시군 사전 수요 조사를 실시하셨는데, 여기 지역 외에 다른 지역도 가능한 건지, 아니면 여기 지역 사전 수요 조사 되어 있는 이 지역과 연계해서만 가능한 건지 궁금합니다. 저희들이 생각한 건 시군에 지금 수요조사 받은 것만 자르려고 했거든요. 근데 여기 시군에 안 들어온 데가 있어요. 맞습니다. 거제시가 네, 안 들어온 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군하고 협의해서 다른 분야 그까지 열어두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영선대 상임위 선장입니다. 금방 설명하실 때, 단위 과제 기준인 것 같았는데, 뒤에 여기 필수 과제로 표현을 하셨는데, 이게 명확하게 단위 과제입니까? 필수 과제입니까? 그게 통괄표에서 단위 과제에 들어있는 내용을 세 페이지로 쓰는 건 아닌 것 같고, 필수 과제 기준 아닌가요? 예를 들어서, 2-1에 보면은 10개의 주로 산업들이 있는데 이 산업에서 1번 원전했다. 원전 사업에 대해서 세 페이지를 쓰는데 그 세 페이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연구개발 인력 양성 산학협력국지가 들어가서 세 페이지 쓰면 되고 그 다음에 수소산업에도 아까 그와 같은 내용을 쓰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2-2에 있는 것도 대학의 산학 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에서 뭐 계약학과나 두문학과 이렇게 그 관점으로 쓰는 거 아니었습니까? 제가 오해를 했나요?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네. 이 표는 한 번 더 수정해서 보완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네. 지금 보니까 제가 봐도 이게 표로 나누는 부분이 구분이 좀 안 돼 있는 게 한 두 개 있거든요. 이 부분은 이거는 필수 과제라고 거의 갈로 쳐가지고 각 필수 과제마다라고 쓰고 아니, 이 그러니까 단위 과제 21의 세부 과제인데요. 이게 세부 예. 과제에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처음 넣었을 때 이제 필수 과제로 계속 집어넣다 보니까 세부 예. 과제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세부 과제를 선택하시 들어오시는 건데 그 세부 과제 부분에 지금 아까 지금 필수 과제 부분에 세부 과제가 되어 있는 부분이 1 단위 과제는 1, 2로 나눠 있고 이게 1, 2로 또 안 나눠 있어요. 그래서 맞아요. 부분을, 네,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나눠서 혼란이 예. 없도록 다시 한번 보완해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내일 보완해서 그쪽 바로 내려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럼 저 질문하는 김에 마저 좀 질문하겠는데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전력산업을 뭐 마지막에 원전 산업을 육성하기로 했었어요. 그러면은 이 밑단에 나오는 대학의 산업친화적 프로그램 운영의 계약학과, 두문학과가 꼭 원전에 포커스가 맞춰질 필요는 없고 다른 방향으로 해도 상관이 없는 건지 아니면은 우리가 이제 주력으로 가고자 하는 게 뭐 몇 개 있으면 그 두 개 쪽에 관련된 것만 밑단에 다 풀어야 되는지 그게 일단 궁금하고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떤 부분에 평생교육이라든지 성인학습자라든지, 그 다음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원전을 한다 하더라도 외국인 유학생에 대해서는 원전 파트가 아닌 다른 IT 융합 파트도 있을 거고, 뭐 웰니스 융합 파트도 이렇게 파트가 조금 상이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 부분으로 허용을 하는 건지에 대한 첫 번째 궁금증이 있고요. 그 다음에 1인당 그 교육비 뭐 기준이 조금 바뀔 수 있어요. 뭐 1,000만 원 기준 될 수 있지만 지역 주민한테 그보다 좀 낮아지겠죠. 그러면은 외국인한테도 외국인 대상으로 뭔가를 이렇게 주력 산업 분야라든지 이런 거로 교육을 시켰을 때는 국내에 있는 학생들하고 동일한 어떤 교육비 산정 기준이 되는지에 대해서 아주 좀 궁금하긴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 2-1 사업 같은 경우에 지금 보시면 원전부터 지역산업 육성까지 이거는 한정적으로 열거해놨습니다. 한정적 열거입니다. 한정적. 여기에는 딱 이 사업만 들어와야 되고요. 그 외에 2-2 부분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제 조건이 기업 수요형 플러스 융합형 과정으로 들어오면 2-2에도 다른 학과 그러니까 2-1에 있는 원전부터 지역산업에 있는 농수산 관광 물류 외에 있는 학과도 참여할 수 있도록 열어놨습니다. 그 부분 좀 감안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금 그 뒤에 있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기능적으로 지금 글로벌 연구라든지 평생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다 각기 기능적으로 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통일적으로 이쪽으로 연결해 주시는 게 저희들이 우선적으로 생각하는 목표고요. 2-1과 뭐 평생교육의 그 2-4와 연결해 주시고 가장 좋은 그림이고 그렇게 하는 게 저희들 이 라이즈의 목표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그 지금 말씀하신 그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국내 대학생하고는 조금 차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긴 하거든요. 그런데 이제 여기에 대한 저희들이 그 직업 연계형으로 가는 교육 부분이 있어가지고 실습 교육비라든지 기반 교육비가 좀 많이 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동등하게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겠지만 반드시 기업 연계 없이 그냥 외국인 유학생 수만 들어오는 거는 저희 보고 선별적으로 지원하는 거예요. 그, 많은 분 계신데 제가 질문을 못 많이 해서 죄송한데요. 그러면 한 개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그, 4-4회 보면은 외국인 유학생 유치란 꼭지가 있습니다. 그 꼭지 안에 보면은 이제 산업 인력이라든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체 연결을 해가지고 인력을 유학생을 유치해가지고 연결하는 부분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는데 학교 내에서 청년기 인구가 모자라기 때문에 그냥 외국인 유치에 관련되는 어떤 프로그램이라든지 뭐 하여튼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라이즈에서 지원이 좀 불가하다고 판단이 되는 것 같은데 저 이해가 맞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기본적으로는 그냥 외국인 유학생 유치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들이 제한하고 싶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한하고 싶고 특수한 목적이 있어갖고 외국인 유학생이 들어와서 라이즈 사업 기본 목표가 지역 정주형 인재 양성입니다. 그러면 대학생도 지역 정주로 남으려고 저희들이 이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외국인 유학생이 지역 정주를 하지 않는데 말라부리가 지원할 겁니까? 이 논리 구조가 이렇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유학생이 오더라도 저희 지역 정주형으로 남을 수 있게 지역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거기에 대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해서 지역 정주가 된다 하면 동등하게 지원할 그것도 논리적으로 충분히 인정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단순하게 2년 있다가 그냥 나간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라이즈 지원할 생각은 제 실무적인 생각으로는 희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관련해서는 도입 방향도 그럴 것 같습니다. 예, 저 인재대에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아유 라이즈 센터장 김멍근입니다. 여러 질문이 있는데 우선 외국인 유학생 얘기가 나왔으니까요. 저희도 도의 입장을 이해를 하고 외국인이 유치하는 경우에도 지역에 정주할 수 있는 학생으로 키우려고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형태로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경남도에서 제시한 자료에 보면 해외 거점 센터나 기숙사, 편의 복지시설 이런 것도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적혀져 있는데 이러한 예산은 어느 예산으로 집행을 해야 하는지 그 부분이 조금 궁금합니다. 때까지 네네. 저희들이 일단 몇 가지가 좀 될 수가 있겠는데요. 외국인 유학생의 장학금을 줄 수도 있고, 그리고 교육연구 부분에 있어갖고는 장학금과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가 될 수가 있고, 그 밖에 이 두 가지 종류가 거의 예산으로 지원하면 가장 유사할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근데 아까 설명해 주셨다시피 그 시스템을 구축하고 하는 그런 첫 번째 안이 있지 않았습니까? 잠시만요. 외국인 종합지원 원스톱 시스템 구축하는 그 경우에는 해외 거점 센터나 이런 번역별 한국어 센터, 취업센터 이런 것을 운영을 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이 경우에 이 예산은
어떤 예산으로 저희가 책정을 잡아야 될지 그게 조금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프로그램 개발이나 장학금이나 이런 것은 뭐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거는 교육 연구 환경 개선비로 활용을 해야 되는 건지. 저희들이 뭐 인건비라든지 교육 환경 네. 연구 개선비, 실습 장비 및 기자재 구입 운영비라든지 사업 운영비 관리비 이거는 제한을 해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는 자율 편성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제한을 저희들이 최대 폭으로 열어놨습니다. 장학금하고. 특히 장학금 같은 경우에는 최소라고 저희들이 잡으면 최소 무조건 많이 주라는 얘기거든요. 두 가지 프로그램으로 지원하시면 되고 저희들이 그 연구재단이라든지 이런 데도 알아서 그런 부분은 좀 더 자세하게 나중에 보완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 제 실무 책임자 생각으로는 예. 장학금과 교육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로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저희 아까 말씀하신 대로 각 대학이 전략산업 5개 이제 선발을 하는데 만약에 5개 이외에 하나를 추가적인 전략 분야로 신청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경우에 타 대학에서 선발한 5개의 컨소시엄으로 참여하는 것은 가능할런지 아니면 그것도 일단은 컨소시엄 후에 가능합니다. 1차 그 컨설팅 이후에 예. 거기는 운영할 교육 프로그램 안 되지만 참여하는 쪽으로 가능해서 공유대학으로도 열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거는 뭐 도내 학생 중에 어느 학생이 참여할 수 있도록 바람이 열려고 그렇게 중심입니다. 예. 추가로 제가 또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예. 지금 다른 대학도 질문할 수 있으니까 예. 추가적인 부분은 나중에 우리 다른 우리 소통 방안을 통하든지 그렇게 좀 문자로 넣으시면 좋겠고요. 다른 대학에 먼저 한번 받아보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십시오. 예. 네, 다른 대학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면 말씀해주세요. 마산대학 질문 있습니다. 예, 마산대학교 산학부처장 김정우라고 합니다. 그 평생교육 거점 대학하고 저희 그 하이브 관련 질문인데요. 일단 평생교육 거점 대학은 지금 현재 라이프를 하지 않더라도 혁신적인 계획이 있다고 하면 제출이 가능한 걸로 저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저기 세부 그 부침 파일을 보니까 기초 지자체 연계형이라고 해가지고 서부, 중부, 동부로 나눠서 주간 대학은 일반대만 가능하다. 이 의미가 이제 그 중부 지역의 예를 들면 중부 지역의 일반 대학교가 전문대학교하고 컨소시엄에 대한 계획이 있더라도 제출은 일반 대학만 한다는 의미인지 그리고 이 중부에 있는 대학교들만 컨소를 구성해서 제출이 가능한지에 대한 부분하고요. 그 하이브 사업과 관련해 가지고는 저희 창원 지역에는 일단 2개 전문대학교가 있는데 이게 만약에 그 단일형을 제출한다고 하더라도 저희는 그러면 다른 전문대학교하고 컨소를 구성해서 제출을 하라는 의미인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혼란스러워 가지고 확인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남도청 교육인재과 김성수 주무관입니다. 저희 경상남도 지역 혁신 중심 대학 지원 체계 추진 계획 안에 1번의 평생교육 거점 대학 육성 부분을 아마 보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평생교육 거점 대학 육성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남형 평생교육 거점 대학 육성에서 공동교육과정 체계를 운영하거나 이런 부분이 있어서는 일반대의 역할을 좀 강화하기 위해서 좀 이런 부분을 넣은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가능하다면 같이 컨소시엄 권역별로 나눠서 대표할 수 있는 좀 대학에서 컨소시엄을 가져갔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지금 뭐냐, 좀 오해하실 부분이 있는데 컨텐츠는 18개, 19개 대학 다 들어와도 됩니다. 컨텐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다 들어와도 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중점사업 그러니까 2-1에 있는 중점사업이라든지 2-2에 있는 대학에서 특성화하는 사업에 대해서 4-1에 있는 그 컨텐츠는 모든 대학이 다 작성 가능하고 그리고 컨소시엄도 구성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컨소시엄이 사전에 정리될 수 있는 시간이 있는 대학 같은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어요. 그렇지만 없으면 그냥 컨텐츠 위주로만 제출하셔도 저희들이 나중에 주관 대학을 보고 그쪽에다 연결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컨설팅. 예, 또 다른 대학 또 질문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제 다 질문하셨는데요. 인제대학교에서 또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한번 하세요. 예. 저 참여 학사 조직 작성하는 곳에 보면은 이제 각 단위 과제나 필수 과제별로 참여하는 인력을 적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원전 산업하고 미래차 로봇 인력 양성 사업에 우리 학교에 있는 한 전공의 학생이 양쪽으로 다 지원도 할 수 있는 경우에 중복으로 그냥 작성을 하면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 인원을 예상해서 분리해서 따로따로 적어야 하는 것인지 그런 것 조금 궁금합니다. 원래는 분리해서 적는 게 맞겠죠. 그렇지만 참여 학사 조직에 있는 대학 부분에 산업에 연관되는 학과가 기계공학과 같은 경우에 제일 많습니다. 기계공학과는 전 산업에 다 참여할 수, 몇 개 산업 빼면 다 참여할 수 있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전자전기도 그렇고 IT 학과도 다 예. 가능한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면 중복해서 적어도 되겠습니까? 큰 문제는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실질적으로 그 학생이 교육을 이수할 때는 중복해서 되는 게 아니고 한두 군데 정말 그 학생이 소화기 과정이라든지 부전공으로 그럴 경우에 한 2개 정도 인정해주고 나머지 정리할 예정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아까 말씀드린 기계공학과, 전자공학, 전기공학과, IT 쪽으로 중복으로 작성하시면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성과 지표의 경우에 그러면 참여 학생의 취업률하고 지역 정주율이 성과 지표가 될까요? 아니면 학교 전체 학생의 취업률과 정주율이 성과 지표가 됩니까? 네.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말이 많은데 일단 참여하는 학과가 있는데 참여하는 학과 외에 있는 걸 저희들이 지표로 잡으면 학교에서 좀 억울할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우리 프로그램을 잘했는데 그 프로그램에 있는 것만 평가해야 되지 전체를 평가하면 어떡하냐 하는데 일단은 저희들은 참여하는 학과 그리고 참여하는 학생에 대한 취업률과 정주율을 가장 생각하고 나중에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저희들도 그게 있습니다. 뭐냐 경남도 전체적으로 전국적으로 비교평가할 때 그건 이제 빠져나가는 거죠. 그거는 이제 부차적인 지표로 이제 1차적인 직접 지표는 참여하는 학과와 학생의 취업률과 정주율이 될 겁니다. 예. 한 가지만 더 마지막입니다. 산학협력 중점 교수 인건비는 여기에 있는 인건비에서 책정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교육 연구 프로그램 개발 운영비에서 책정을 해야 하나요? 예산 항목에 보면 책정하시고 교육 연구 프로그램은 강사비로죠. 볼 때는 그 퇴직자들 지금 근래에 엄청 많이 나왔거든요. 전문 기술 네, 그런 분들 좀 강사로 좀 많이 해주시면 봐야 되는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진행 다 되는지 아직 못 됐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이제 그 시간이 생각보다 좀 많이 지체되었는데, 일단은 이제 좀 하시다가 또 추가적으로 또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우리 실무 쪽으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고요. 언제든지 궁금하신 부분 있으면 SNS도 좋고, 전화도 좋습니다. 그 김상훈 기획처장께서 말씀하신 부분 가장 큰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제안을 해드리면은 근데 몇 가지 규모가 있기 때문에 제안을 하기가 좀 쉽지 않도록 생각이 듭니다. 일단 우선 그 제안 부분에 대한 걸 가지고 선택을 해서 하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기술 시험을 위해서 가는 쪽으로 대학 같은 경우는 전문대학 같은 대학에서 그 안에 보면은 우주항공, 방산 이쪽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방산만 해도 여러 분야가 많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글로벌 대학 사업에 계획을 좀 잘 잡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글로벌 대학 사업 계획 지금 시행 계획이 이걸 수립한 거 저희 참여를 이제 봤는데 아직 러프합니다. 러프하고 좀 그 돈이 굉장히 많잖아요. 생각보다 굉장히 많은데 그 계획을 좀 잘 세우시면은 라이즈에 크게 안 하셔도 충분히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가 부족한 부분은 지금 이제 경성을 때 부족을 좀 조율을 하셔가지고 뭐 라이즈로 좀 가능한 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율도 얼마나 더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언제든지 핸드폰으로 주시든지 사무실로 전화하셔도 됩니다. 전화하셔도 저희들이 막 전화 끊고 막 그러지 않거든요. 혹시라도 부재중 전화 와있으면 다시 전화 드립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전화 주십시오. 혹시 말씀 중에 죄송한데요. 오늘 중요한 질문들이 많이 나온 것 같은데 질문사항하고 주요 답변 내용도 좀 정리해서 배포해 주실 계획 있으십니까? 일단 영상 보고 이제 녹화를 해서 바로 그 뿌려드리고요. 그거는 문서 작성은 조금 좀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서 그거는 추후에 저희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 사회과학대 경상대 사회과학대 학장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 지자체와 산업체에서 사업 수요 발굴 조사했을 때 참여를 해가지고 작성을 해서 냈던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 기반을 가지고 이번에 제안서를 내면 되는 거라고 알고 지금 들어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열려 있는 모든 꼭지에서 지금 지역 수요나 산업 수요가 없는 데에서도 지금 다 참여할 수 있는 형태인 겁니까? 아닙니다. 분명히 2-1은 관련 산업이 맞아야 되고요. 지역 산업과 맞아야 되고. 리빙랩 같은 경우에도 2-2 같은 수요가 경우 분명히 말씀드렸죠. 네네네. 아까도 말씀드린 기업 수요형 그리고 융합형 그 두 가지만 가능하지 그냥 일반적인 학과의 프로그램은 라이즈가 지원할 생각은 없습니다. 그 지역 수요 같은 경우에도 이미 조사되어 있는 네. 내용 바탕으로 해서 해야 된다는 이 부분은 아까 지역 수요형 부분도 보셨는데 그냥 일반적인 그 시군이 지금 들어온 게 한정적이라서 저희들이 그 다른 시군하고 가능하다 하면 그것까지 열어드린다고 그랬지. 아무런 그 수요 없이는 대학에서 원하고 싶은 리빙랩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지역 전체의 문제의 형성이고 지역 문제 해결을 같이 도와줘야 되는 문제들이 많이 사는 그런 목표이기 때문에 대학에서 좀 그런 부분을 좀 양해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좀 그래서 좀 이렇게 이해가 되셨습니까? 긴 시간 설명 들으시느라 좀 수고 많으시고 바쁘실 텐데 또 이런 부분이 저하고 계속 협의가 돼야 되고 소통이 돼야 됩니다. 저희들이 이렇게 계획하고 나서 나중에 보면 또 대학 내부에서 또뭐 소통 안 된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그래서 오늘 저희들이 자료 만들어서 오늘 주고받은 답변 내용들은 공유해드리겠습니다. 공유해드리고 그거를 대학 내부로 좀 공유를 이제 전파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오해 없도록 하시고 추가적으로 이 금방 답변 내용들이 약간 더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교육부에도 방향이 살짝 바뀔 수도 있거든요. 교육부에서는 지금 전체적으로 도에 각 지자체에 맡긴다고 했지만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대학에서 제안하는 부분들을 감안해갖고 올해도 좀 방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생기면 다시 즉각 공유를 해서 그 대학에서 사업하는 데 차이 없도록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 또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 개통 나온 난이는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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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